2024년 5월에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4에서 대한민국의 5세대 전투기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44대의 패키지가 북한의 표적 600개를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660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0대의 패키지가 북한의 표적 700개를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804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에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4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항공과 우주 개발 및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민, 관, 군과 산업, 학교, 연구자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2040년에 발생할 전쟁에서 초기에 최대한 빠르게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하이급 전투기 5세대 전투기 운용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F-35 1차 구매 39대와 2차 구매한 20대보다 더 많은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더욱 많이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대한민국의 군사전략과 자원관리, 운용력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차후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 제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발표의 제목은 2040년대 전투임무기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공개된 자리라서 연구 분석해서 나온 적정 규모의 전투기 수량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말과 함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2040년에 발생할 미래 전투의 양상과 2040년에 대한민국 공군이 수행할 임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40년은 단편적인 작전이 아닌 모든 영역의 통합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동작전으로 나아가야 하며 전투 영역에서 모든 체계를 통합해 최단 시간의 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최소한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전에서 우세를 선점해야 하며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다른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40년에는 공중전을 우세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40년은 영토, 영해, 영공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전장이 확장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가 활용되어 적의 능력이 향상된다 합니다. 그래서 확전을 통제하고 적의 침투를 차단하고 적 지역으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적 중심 및 핵심 표적에 대한 공격이 더욱 어려워져 공군력의 향상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축 체계인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은징 보복과 같은 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40년대 대한민국 공군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핵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텔스로 적의 중심으로 침투하여 파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이급 전투기의 비율이 키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하이급 전투기 비율은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매우 낮다고 합니다. 2040년대의 하이급은 현재 운용하는 F-35A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F-35A를 이용하여 적의 위협 수준이 높은 전략무기에 대비하기 위해 적전투기를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하여 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하이로믹스 개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1970년대 미국이 F-15와 F-16을 운용하면서 하이급과 로우급을 나눠 공중전을 수행하는 데에서 온 개념입니다. 하이급은 제공권의 우세가 확보되지 않고 적의 방공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미디엄급은 국지의 제공권이 확보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적 방공망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이고, 로우급은 적의 제공권과 지대공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투입되는 기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정립하고 러시아의 하이급 전투기 Su-57과 미국의 하이급 F-35의 공대공 교전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때 하이급 전투기 이외에는 큰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검증된 결과를 대한민국 공군도 얻기 위해서는 하이급 전투기의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이 갖추어야 할 적절한 공군력과 관련한 논문이 2019년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중요 표적은 약 7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요 정치 지도자, 핵시설, 미사일, 기지, 사령부, 방송국, 해군 및 잠수함 기지, 공군 기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해안포기지, 고속도로, 철도, 주요 다리, 군수공장, 제철소, 기계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 화약 생산 공장, 타이어 생산 공장 등이 있습니다.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공대지 임무 기체, 공중업무 임무 기체, 공대공 임무 기체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패키지의 모델은 2개의 예시가 있는데 44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대의 경우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는 16대로 하이급 세대, 미디엄급 10대, 로우급 세대입니다. 공중 업무는 16대로 하이급 6대, 미디엄급 10대입니다. 공대공 임무는 미디엄급 12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대로 구성된 패키지는 공대지 임무 16대로 하이급 세대, 미디엄급 10대, 로우급 세대로 44대 패키지와 같습니다. 공중 업무는 8대로 하이급 세대, 미디엄급 5대입니다. 공대공 임무는 미디엄급 6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한 개의 표적에 44대 패키지가 투입되었을 때, 그리고 30대의 패키지가 투입되었을 때로 결과를 내었습니다. 44대의 패키지가 북한의 표적 600개를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660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0대의 패키지가 북한의 표적 700개를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804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초기 공중전 우세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공군 작전 기간을 5일로 잡았고 공군 생존율을 99%로 가정했으며 스텔스 전투기 비율을 15에서 20%, 조종사의 하루 소티를 2회에서 4회로 잡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임무 비율을 40에서 60%로 계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도입비와 운용비가 다소 많이 들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도입하는 것이 이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5세대 전투기를 많이 도입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